자, 그 표시 방법을 이제 어떻게 정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일단 교과서의 의. 그래서 일단 31페이지 면적이랑 지적공. 그러니까 여기 임야도 지적도에 또는 그 이제 이렇게 표시됐던 것을 이 면적을 이제 환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한 필지의 키워드 수평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자, 수평 면상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산 같은데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산이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다 라고 할 때 여기를 이제 면적을 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이걸 쪼개서 수평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한다는 것이죠. 실제보다는 적어지겠죠. 이게 의미가 수평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의의를 가지시면 되겠고요. 역시 면적 측정. 그래서 필지마다 면적을 특정해야 되겠고, 자, 2번. 하지만 2번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지마다 면적을 측량하지 않는다. 자, 복원은 뭡니까? 네, 지난번에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토지를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집이 느낌상 100제곱미터라고 하는데 1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것 같아. 봤더니 옆집에서 담을 새로 건축할 때만 조금 밀려 들어온 거야. 그래서 옆집과의 경계를 복원하는 겁니다. 뭐요? 원래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옛날에 있었던 것을 복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측량할 필요 없이 옆집과의 관계에서 담을 새로 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측량이 필요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고. 자, 하지만 이제 여기에도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제 32페이지 합병, 지목 변경, 행정구역 변경, 위치 정정, 도면 재측정의 경우 역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의 표시에는 이렇게 6가지 방법이 있고 2가지를 나누는 방법은 왜 나눈다겠죠? 위에는 측량이 필요 없고 옆에는 측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 면적이 달라질 때는 그 달라진 만큼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소재가 바뀌었다. 소재는 아까 말했듯이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여기가 매곡동에서 중앙로로 바뀌었죠. 그런 거 바뀌었을 때 측량할 필요 없죠. 역시 지목. 자, 지목도 그냥 분야에서 그냥 계속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자체를 측량할 필요는 없게 돼요. 또 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도 이제 여기 있던 것을 이 2가지 필지를 합쳐서 요것만 지우는 거죠. 그래서 2가지 그냥 가운데 있는 것을 합병의 요건에 해당돼서 되는 거예요. 이제 관념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 지우지만 실제 도면에서는 뭐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관공서의 모든 문서 기록은 지우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삭선이라고 해가지고 글자도 잘못됐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고 삭이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올바른 것을 여기다가 이제 뭐 정정 뭐 이렇게 글자를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뭐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거.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을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해주는 거고, 우리는 관념상 없애는 것이 되겠죠. 그런 경우. 그래서 합병을 하든지 지목, 용도가 변경됐다든지 지번, 번지가 변제됐다든지 행정구역 아까 소재 말한 것처럼
받게 될 때 위치가 정정 도면 제작성할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측정하지는 않지만 경계 면적이 달라지면 측량하는 것이고. 자 이제 등록으로 넘어갑시다. 조금 건너뛰는 점이 있는데. 자, 면적의 등록은 이제는 제곱미터로 합니다. 자, 다시 면적의 결정과 흡수 처리 방법. 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제 키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74. 64. 모르겠어요. 최근에 재본 적은 없는데 제 키가 160.8인가? 그냥 170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소수점 이하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자연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소수점 이하. 이제는 지금은 이제 법에서 이 말을 그대로 제곱미터로 표현한다. 자, 이것은 이제 점 이하를 제곱미터 이하 한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곱미터나 제곱미터 한 자리까지 이 용어. 그래서 원칙적으로 32페이지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고. 옛날에는 평으로 그것을 했다라면 이제는 이제 미터법으로 다 바꿔가지고 제곱미터로 하는 거죠. 제곱미터는 얼마입니까? 좌 1m, 우 1m를 하는 정방향을 1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자, 그러면 어떤 것은 한 자리까지 하고 어떤 것은 한 자리를 쓰지 않을 겁니까? 자, 두 개 중에 뭐가 더 정밀하고 뭐가 더 정확한가요? 3점 이하가. 그쵸? 이게 더 정확한 거죠. 그러면 정확한 걸 나타내는 표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이건 조금 대충 할 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확한 숫자는 이게 아니겠죠. 바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108.3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5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9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끝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나올 것이고. 자, 여기서 표현할 때도 여기에 끝처리가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곱미터를 쓰는 것과 제곱미터 한 자리까지 쓰는 것을 보면, 자, 우리 교과서 도표로 봅시다. 자, 우리가 축처 7가지 지난 시간에 있다고 했죠. 500m,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자, 500m 1이 가장 정밀하니까, 그리고 가장 크게 나오는 거니까 대축처. 자, 6000분의 1은 가장 이제 많은 걸 많이 축적하니까 보여지는 것을 적게 보여지니까 소축처. 자, 우리가 본 것처럼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은 임야도, 그리고 500분의 1부터 2400분의 1까지는 지적도에 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 그러니까 도면에서 가장 정밀한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바로 이제 제곱미터로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0.1로 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소축적에서는 이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가 필요 없으니까 제곱미터로 표현하는 것이고. 자, 같은 내용인데 뭐 이제 우리 이 도표에는 그 말이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마 특강집에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같은 건데 말이 여기에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500분의 1을 쓰는 경우에는 우리 여기 자료집에 도시개발 사업, 지적 확정 측량, 경계의 측량, 경계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록 11페이지가 나와 있고, 따라서 이러한 대축적에는 정밀성을 요하기 위해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한 자리 이하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밑에 5452법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다시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1000분의 1을 축척 이상에서는 이제 그 정밀성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천, 농천 여기 야산에서 점 이하까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도시에서 광주 충남 앞 거리나 또 여기 가장 순천시 번화가에서는 바로 이제 몇 센치 가지고도 아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는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방법. 자,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4452법이라고 해서 4 이하는 버리고 5는 올리는데, 여기는 이제 5452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는 이제 올리지 않고 5는 따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4 미만은 버리고 이제 6 이상은 올린다가 기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한 자리까지 할 때는 그냥 160.8. 자, 5는 남겨두고요. 9가 되면 160.9가 되겠죠. 자, 뭐 자연수로 표시할 때는 또 8이니까 다음에 170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문제는 5입니다. 자, 이 5를 할 때는 아주 쉬워요. 짝수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85면 우리가 이제 0,5가 있고 1,5가 있고 2,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짝수로 만들면 돼요.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되죠? 이제 그냥 0을 만들면 되겠죠. 160.0 그리고 이제 169.2 그러니까 말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홀수일 때 5를 어떻게 됐죠? 서점 올리고, 때는 홀수일 때 올리고, 앞에 짝수나 0이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짝수로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5일 때만 말하는 거죠. 5일 때는 올리고, 이제 짝수일 때는 버린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자, 500분의 1 축척과 600분의 1 축척에서는 바로 소수점 이하까지 하니까 그 다음 자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올리느냐 버리느냐. 그래서 9는 올리고 3은 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5가 되면 자, 홀수일 때는 올려서 짝수를 만들고, 짝수일 때는 버려서 그대로 짝수로 만들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측정 면적이 123.34가 나오면 4는 버리니까 123.3으로 하고, 123.35가 되면 5는 이제 버리거나 올리는데 앞이 3이니까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올려야 되겠죠. 4로. 그리고 이제
36이 되면 6은 올려서 4로 만들고. 자, 그러니까 무조건 끝소리를 짝수로 만든다라고 하면 틀리게 되겠죠. 5가일 때만 짝수로 만든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말장난 같은 것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35와 다르게 45는 짝수니까 버려서 123.4가 되는 것이고. 자,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하 1000분의 1 자연수까지는 소수 이제 이하 한 자리를 버리거나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123.4일 때는 이제 4는 버리고 5일 때는 앞에 3이니까 홀수여서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 올리고 6이면 올리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같은 5라도 51이면 이제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도 있겠네요. 대축 쪽에서 맨 마지막 거요. 123.451이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여기는 123.4가 돼야 되잖아요. 왜 5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50일 전체를 이제 50 넘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5로 떨어지면 아까 5452법으로 했는데 51을 넘는 것으로 봐서 그냥 전체를 다 올리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소수점 뒷자리가 네, 거기까지 50일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렇죠? 위에도 마찬가지 제일 끝에. 그런데 이제 아마 거기까지는 나오질 않고 일단 거기까지 나오면 그걸 합쳐서 단지 5가 아니라 51로 중간을 넘어서는 것으로 51을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면접까지 해서 이제는 등록에 관한 문제를 정리했고, 자, 지적 공부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지역 공부는 좀 넘어가고, 자, 이렇게 등록을 한 후에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동이라고 하고, 이동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자, 토지의 이동 63페이지. 자, 이동은 달라지는 것이고, 달라질 때, 달라지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자, 이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동의 큰 틀을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뭐 대상 부동산이 있고,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대장에 이제 등록을 했겠죠. 자, 그런데 그 등록에 이제 보통 이 등록이 뭐 1,500유리짜리 그런 거, 소유자는 뭐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자, 이런 등록된 것에 이제 달라졌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대장은 주로 이제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을 때, 이걸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이제 이것은 이제 토지 이동이라고 보지 않고 토지만 달라졌을 때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가 이동되는 건 뭐죠? 소유의 지분, 지목, 경계, 면적, 차압과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이 다시 어떤 대로 바뀌었다는 것이, 면적이 뭐 줄어들어서 400으로 줄어들었다.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면 실은 그럼 가장 이 것에 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이것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청을 통해서 신청은 누가 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개발 사업 시행자가 할 것이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안 할 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합니다. 대위 신청이라고. 자, 대위 신청에 관해서 우리가 뒤에 4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4가지가 있다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이제 뭐 시험 앞두고 외우시면 되겠고. 여기서 검토할 것은, 서론에서 검토할 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이 기본적으로 의무이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이 정하는 꼭 해야 되는지를 따져보고 의무가 되면 이제 의무로 인정이 되면 이제 그 의무에서는 항상 기간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뭐 기간을 하지 않게 되면 다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우리가 알 것은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기간정 보시면 먼저 의무인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신청에 하게 될 때 신청에는 의무가 따른다면 기간이 주어진다. 의무가 아니라면 기간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동에 따라서 어떻게 주어지는지. 신청자는 크게 소유자,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소유자가 안 할 때 대위 신청하는 4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이제 뭐 이건 큰 틀이니까 뒤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이동이 여기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을 말했었죠. 자, 63페이지 아래. 자, 토지 이동은 등록된 것 중에서 이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이 정하는 게 있고, 자, 이제 등록된 것 중에 달라졌어요. 등록이 전환됐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자, 또 하나가 있던 것이 쪼개졌죠. 또 2개가 됐던 것이 하나로 합쳐졌고, 자, 지목이 달라졌고, 자, 축척, 이제 소축척에서 더 정밀하게 들어왔고, 자, 그리고 뭐 등록사항이 잘못돼서 거치는 정정이 되는 것이, 자,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어서 하게 되는 것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경 중에서 자, 신규 자를 가지고 신규 등록하고 4번째 지목 변경까지 선을 그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규 등록 그리고 변경 중에서 이제 등록자, 분할 그리고 지목 변경,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축척 변경, 등록사항 그리고 여기 있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이 선을 나눈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신청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신청에는 자 우리 교과서보다는 이게 저기 문제집에 이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84페이지. 교과서 84페이지. 문제집에 이제 요약집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신청에는 이제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신청이 있어야 되고 신청에 대해서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 전환은 바로 있는 날로부터 무조건 60일 이내 해야 되는 것이고 분할 합병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기한은 없지만 일단 형질 변경으로 인정이 될 때는 60일, 또 합병도 원칙은 기한이 없지만 아까 우리가 8가지 본 거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예외에 대해서는 다시 60일 그리고 이런 것들 크게 원칙적으로 위에는 신청으로 하는 것이고 이 아래 3개는 이제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아까 이런 표시된 것 왜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은 여기는 신청으로 한다. 여기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것 정도만 여기 표시해 주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자, 기한에 대해서는 다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토지 이동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 아래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아까 우리가 뭐 도로변조사 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바뀌어졌을 때 그냥 그것을 이제 정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자, 일단 이런 것들. 자, 개별적으로 이제 뒤로 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토지 이동 사유 64페이지. 의의는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살폈고, 그래서 다시 교과서에만 보면, 자, 신규 등록이란 아까 공유수명 메리트로 새로 만들어진 것까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가 발견돼서 그것을 새로 할 때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대상 또 똑같이 풀어 쓴 것이고요. 따라서 이때는 바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 지정을 받아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등록 신청을 신청하여야 됩니다. 자, 서류는 기본적으로 판결 서하거나 또는 기타 그것을 증명할 서면을 하면 되겠죠. 자, 신규 등록은 대상 토지 2가지와 신청 날짜 60일만 표시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등록 전환 2번째가 되겠죠. 자, 등록 전환.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전환은 이제 가치가 없는 것에서 가치가 높아져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주로 임야도에서 하는 것. 자, 그러면 산 임야를 이제 여기를 깎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지목이 바꿔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깎아진 여기에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 공장 용지가 되겠죠. 그리고 임야에서 뭘로 바뀌죠?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자,
산이라는 용도가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뀌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자, 임야일 때는 축척이 기본적으로 얼마였죠? 대부분 6,000분의 1에서. 자, 토지대장의 기본적인 축척 주로 하는 것은 1,200분의 1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뿐만 아니라 축척도 변경. 자, 그래서 이제 등록 전환은 기본적으로 뭐 임야도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는 거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축척 변경, 지목 변경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상의 1번 원칙, 1이 원칙이 되겠죠. 따라서 등록 전환을 실종해서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로서 이제 각종 관련 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자, 그러니까 뭐 과수원으로 되어 있던 곳에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살다가 거기를 대로 바꾸는 것,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승인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지목이 원칙적으로 변경이 되고, 또 지목이 변경되고 또 대장을 하기 때문에 축척이 변경되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 되는데, 다시 2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목 변경이 없더라도 등록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됐는데, 자, 요 부분은 여전히 임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 여기를 둘러싸고 대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토지대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따로 임야도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토지대장으로 옮기면서 이 부분은 굳이 안 바뀌었으니까 지목 변경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임야도에 있는 것이, 자, 이 부분들이 다 형질 변경이 돼서 다 넘어가는데 이 부분만 따로 임야도로 남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바뀌었다고. 요것도 넘기지만 요건 그대로 이제 요 부분은 아까 공장으로 됐고 여기는 그대로 임야로 놔두지만, 임야지만 여기는 토지대장에,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으로 또 지적도에 옮긴다. 대부분 옮겨갔을 때 나머지 토지만으로 임야도를 할 필요가 없을 때, 또 그것이 불합리할 때.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